여러분,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군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시작되면서 중동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수뇌부가 타격받았고 세계 경제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오를까? 내 주식은 괜찮을까? 물건 떼다 파는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집 앞 주유소 가격부터 여러분이 가진 주식, 그리고 이커머스 사업까지 모든 것이 이 전쟁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쟁의 본질과 중러의 개입, 그리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모든 시나리오를 데이터로 완벽히 해부해 드립니다. 이번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의 핵 임계점 돌파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이어진 이란 내 민주화 시위와 하메네이 사후의 권력 공백은 미국의 정권 교체라는 명분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러시아와 중국의 행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는 중동에서 미국을 늪에 빠뜨려야 합니다. 이란의 최신 미사일 기술을 지원하며 전쟁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죠. 반면 중국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뒤로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이란 원유를 결제하며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미일 유럽 대 중러 이란이라는 거대한 신냉전 블록이 중동이라는 화약고에서 정면 충돌한 사건입니다. 그 정중앙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 동맹의 책임을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견과 군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겐 가혹한 선택지죠. 파병하면 이란과의 외교 관계가 끝장나고 중동 시장을 잃게 되지만 거부하면 한미동맹과 관세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일본이 자위대 파견을 결정할 경우 한국 정부가 느끼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익과 동맹 사이에서 역사상 가장 정밀한 외교적 줄타기를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큰 공포는 역시 기름값입니다. 하지만 팩트부터 체크해보죠. 우리나라의 전략 비축유는 현재 약 1억 5,700만 배럴입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겨도 무려 208일, 약 7개월을 버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장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멈추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문제는 가격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면 국내 휘발유는 리터당 2,8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유비 문제가 아닙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는 밀크플레이션이 닥칩니다. 특히 쿠팡셀러나 이커머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해상 운임이 3배에서 4배 폭등하고 중국발 직구 물품의 입고가 지연되면서 마진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재고 확보가 아니라 물류비 방어가 사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전쟁통에 내 돈을 어디에 둬야 안전하고 어디에서 수익이 날 것인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시장에 공포가 가득할 때 냉정한 숫자로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3가지 핵심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패를 넘어선 창, K방산의 재평가입니다. 지금 중동 전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과거엔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잡은 한국의 천공이 요격 시스템이 중동 국가들의 1순위 타겟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에서 주목할 점은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이란의 저렴한 드론대를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로 막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의 레이저 무기 체계나 적어도 방어 시스템에 대한 사우디와 UAE의 추가 발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 테마주로 보지 마세요. 이건 방산의 일상화라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입니다. 둘째, 에너지 안보의 대전환, 원자력과 AI 전력망입니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화석연료가 리스크로 부상하면 시장은 즉각 대체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 문제로 당장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어렵죠. 결국 답은 원전입니다.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낮고 건설 기간이 짧은 SMR 섹터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는 전 세계적 흐름이 있죠? 바로 AI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력 단가가 상승하고 기업들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초절전 반도체 기술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CXL이나 PIM 같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하락장에서도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실물 자산과 현금의 황금 비율입니다. 전쟁 초기엔 달러와 금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유가 폭등이 진정 기미를 보이면 환율은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건 인프라 자산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버틸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 펀드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꾸준한 배당을 주는 니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적립식 투자가 빛을 발합니다.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반도체나 방산 같은 우량주를 하락시마다 쪼개서 사는 전략, 우리가 늘 강조하는 그 적립식의 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은 늘 예상치 못한 악재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끝에 살아남은 것은 언제나 본질적 가치를 가진 자산이었습니다. 이란 전쟁은 분명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는 감정에 매몰되기보다 이 사건이 바꿀 공급망의 지도와 에너지의 패권을 읽어내야 합니다. 지금의 하락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지만 공부된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매수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기를 가장 잘 아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이번 위기도 가장 현명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미-이란 전쟁의 내면과 우리의 생존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지식연결자 채널은 여러분이 안개 속 같은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표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을 발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